안녕하십니까, 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죽 소파 리폼하기입니다. 저희 집 가죽 소파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벗겨지고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다시 리폼해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리폼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갈라지고 색깔도 파랗고 상태가 이렇게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천으로 이렇게 깔개를 깔고 있었는데 계속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리폼 회사에 전문 회사에 알아봤는데 뭐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이를 좋아하는 제가 임대 사업자야 맥가이버가 되라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폐기를 하거나 또 돈을 주고 리폼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제 제가 폭풍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쿠션을 가죽 소파를 빼고 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뜯을 때 제가 좀 뜯어본 게 있는데 밑에가 보면 이렇게 찢기로 돼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틈 사이에 그 소파 그 쿠션 밑에 보면은 이 밑으로 넣어가지고 그 안에 바닥 천장에서 이렇게 찢기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확 뜯으려고 해서 이쪽이 많이 뜯어져가지고 또 손으로 한 땀 한 땀 꼬맸는데 분해할 때는 천천히 그 구조를 봐가면서 분해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떼는 것도 혼자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사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 그 비용을 한 대략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0만 원도 있고 150만 원도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뭐 각기 다르는데 100만 원은 대략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하려다가 이게 또 의심이 가가지고 다 못하고 한 100ml만 구입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100ml짜리인데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색깔이 잘 나와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부 다 뜯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 4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세척제가 있고 프라이머가 있고 그 다음에 염색약이 있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표면 세척제인데요. 표면 세척제로 하기 전에 극세사 타올로 이렇게 촉촉히 묻혀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아끼려고 수건에다가 좀 젖은 수건을 꽉 짜가지고 그걸로 한번 쫙 닦았어요. 거기에 뭐 소파에 보면은 사람의 기름때부터 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묻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수건으로 물걸레를 이렇게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 표면 세척제를 닦았는데 이 표면 세척제가 보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기름 성분 제거, 오염 제거, 빠른 건조인데 휘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면 세척제는 개념 없이 쓰면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덜어서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날아가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제가 유흥은 없어가지고 극세사 유흥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키친타올로 닦았는데 뭐 그래도 그 뭐 털들이 안 붙으면 되니까 뭐 키친타올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극세사 유흥을 추천합니다. 그걸 해서 이렇게 골고루 닦아냅니다. 세척제가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한 10분 있으면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세척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막 쓰다 보면. 그래서 좀 아껴서 골고루 닦아주고 프라이머는 써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세척제라든지 염색제보다는 프라이머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붓으로 했는데 스펀지보다는 그냥 붓으로 집에 쓰는 그냥 막붓이 있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이왕 구입할까 하면 부드러운 하얀색 그 털로 된 부드러운 붓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가지고 골고루 문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건조 시간이 필요한데 소파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막 20분, 30분이 걸리다 보니까 첫 번째 것을 이렇게 다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가면 첫 번째 것이 이미 다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염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염색은 컬러 차트가 있는데 뭐 색깔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빨간색인데 하얀색을 바꾼다. 그건 조금 모르겠죠. 뭐 하얀색을 빨간색으로 바꾼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다른 색을 하려 그러면은 색칠이 자기가 꼼꼼히 한다지만은 좀 나중에 보면 좀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을 새로 입히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색을 줄 때는 그때는 꼭 침투 염색체를 써야 됩니다. 염색하기 전에 가죽 전용 염색약 바르기 전에 침투용 염색약을 쓰고 그 색에 맞게 그 다음에 가죽 염색약을 써야지 나중에 이렇게 색칠했을 때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크 브라운 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브라운색이 가까운데 기존 거보다 조금 진하게 해야지 태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염색을 할 때 중요한 게 염색은 한 번에 하지 말고 두 번, 또 옅은 색은 세 번,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얇게 한 두세 번 이렇게 칠해주는 게 훨씬 표도 안 나고 골고루 염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건조시킨 다음에 건조가 잘 안 되는 그 틈 사이가 너무 막 염색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건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드라이기로 말리면 훨씬 더 빨리 건조가 됩니다. 코팅제도 프라이머처럼 이것도 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아낄 필요 없이 이렇게 구석구석 바르면 되겠습니다. 무광, 세딘, 광택, 고광택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면 되고 저는 광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디서 사냐 그러면 가스코라는 회사에서 출품한 제품인데요. 5인용, 4, 5인용 이 소파를 염색하다 보니까 한 400ml가 조금 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ml짜리가 있으니까 이걸 구입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택배비까지 포함하니까 15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준비물은 붓도 있고 팔레트라 해야 되나요? 페인트 옛날 쓰던 건데 여기다가 비닐봉지를 입혀가지고 뭐 세정제, 프라이머, 염색약, 그 다음에 코팅제 할 때 이렇게 봉지를 벗겨내고 다시 또 씌우고 해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키친타올이에요. 키친타올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선풍기도 빨리 마르라고 계속 틀어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드라이로 이렇게 구석구석 마르지 않을 만한데 밑에 부분, 소파 밑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파 밑에 부분도 드라이기로 말려가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물을 다시 요약하다 보면 염색약, 세정제, 프라이머, 염색제, 코팅제 500ml,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침투 염색제 추가해야 되고 이것도 비싸요. 하니까 한 5만원 정도 해요. 코팅을 제거할 때는 코팅 제거제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뭐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슈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죽 제품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코팅을 제거할 때는 코팅 제거제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극세사용 페인트 팔레트 및 비닐봉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레트에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사용하고 뭐 버리고 다시 또 씌우고 이렇게 쓰면은 안 씻어도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선풍기, 천방사포, 이것은 표면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방사포를 이렇게 막 문질러서 염색한 게 막 너무 지저분하게 일어난 걸 갖다가 사포로 문질러가지고 고르게 만들어주는 걸 합니다. 저는 사용을 안 했는데 너무 거친 데는 이걸 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바닥 보온제. 그러니까 장갑은 비닐 장갑을 썼어요. 손톱 등에 끼면은 이 약품은 수성이라 뭐 물로 씻으면 되는데 막 손톱 같은 데 끼면은 또 염색하는 거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질 것 같아서 비닐 장갑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온제, 바닥에 그 비닐을 사가지고 쭉 깔고 그 위에 소파를 놓고 있습니다. 뭐 신문지를 이렇게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소파 충전재는 뭐냐 그러면은 소파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막 꺼져 있어요. 그리고 막 오돌토돌 해가지고 막 주름이 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충전재를 사면 되는데 이게 스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방음제 있잖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충전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음제 있지 않습니까? 방음제에 보면은 그 스펀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큰 거. 그걸 사가지고 밑에 소파 가죽 바로 밑에 말고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한 1.5T 정도 넣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땡땡이 당겨주니까 훨씬 더 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리 소파는 그렇게까지 안 쳐져 있어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름이 많이 가거나 쳐져 있는 데는 충전재를 넣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작업 순서는 이렇게 표면에 젖은 수건을 아까도 말씀드려서 닦아주고 깨끗이 닦아주고 물이다 보니까 건조 시간을 줘야겠죠. 세정제로 다시 그 기름기 같은 게 묻어 있으니까 기름기는 뭐 물로 잘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깨끗이 닦고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한 조금씩 4분의 1씩만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닦아주고 건조는 금방 되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머, 본드 칠이죠. 잘 염색약이 잘 붙으라고 프라이머 칠을 꼭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 칠하고 그 다음에 염색약은 뭐 2, 3회 한 3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얇게 이렇게 골고루. 그 다음에 코팅제 바르기. 코팅제 종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광택, 광택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선택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서가 나옵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건 가방을 일례로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들었는데 이게 내로 따라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상태에 있던 것이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붓칠을 이렇게 미숙해 가지고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붓칠을 갖다가 막 여러 번 해버리니까 조금 하얗게
그런 게 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거의 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깔아놨습니다. 새 소파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만 찍다가 유튜브도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집이 많습니다. 각 집마다 가죽 소파가 많은데 그게 벗겨지고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전문 업체에 리폼을 하거나 다시 바꾸거나 했는데 정말 낭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원하는 염색약 색 구하기. 이게 가스코 사이트에 가면 되는데 뭐 다른 사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회사 거는 안 써봤기 때문에 권장은 못하고 가스코에서 구입한 염색약은 뭐 써보니까 좋아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붓에서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붓에서 계속 털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페인트 부에 묻으면은 나중에 그게가 털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붓질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묻으면은 그때부터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자국이 안 남으니까. 그 붓질은 반복적으로 빼먹는 것 없이 얇게 한다. 빼먹는 것이 얇게 한다는데 얇게 골고루 계속 이렇게 한 곳이 한 4번 5번 지나가도록 이렇게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칠하면 노가다죠. 단순 작업입니다. 단순 작업.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니까는 조금 밝은 데 가니까 안 칠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밝은 데서 뭐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랜턴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빼먹는 거 1차분하고 2차분 할 때 이렇게 빼먹는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했다시피 마르고 있는 부분 자꾸 건드리면 이렇게 하얗게 좀 자국이 남으니까 마를 때는 하지 말고 처음 바를 때 꼼꼼히 바르고 마를 때는 절대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분을 좀 남겨둬야 또 차후에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하면은 태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유분을 남겨두면 나중에 좀 쓰다가 또 까지는 부분 또 계속 까지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이걸로 칠하면은 훨씬 더 오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비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파용 염색약 50ml 이거 해가지고 156,000원, 붓 2개 3,000원.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집에 있는 붓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살 때는 천물점에 가면은 아니면 페인트 가게 가면은 그 하얀색 그 부드러운 붓 있어요. 그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집에 붓이 있어가지고 막붓 그걸 썼는데 3,000원. 그래서 비닐장갑, 팔레트, 기타 등등은 뭐 비닐장갑은 뭐 집에 있으니까 쓰고 아니면 뭐 봉다리도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이렇게 묶으면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주방에 뭐 봉다리 많이 있으니까. 팔레트, 그 뭐 코팅제라든지 물감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이게 없다 싶으면은 쓰레기통 뒤지면은 그 2리터짜리 뭐 생수통 그 반으로 잘라가지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그 전문 리폼 회사의 의뢰 시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뭐 80만 원 되고 150만 원도 있지만은 100만 원 정도 하고 제가 든 비용이 15만 6천 원이니까 빼면은 64만 4천 원에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돈 벌었죠 뭐. 또 장점은 좀 지속적인 AS가 가능하다. 내가 칠하면 되니까 지속적인 AS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15년을 썼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뭐 아주 만족합니다. 나름. 전문가의 손길은 아닐지언정 그냥 뭐 아마추어가 썼을 때는 거의 아까도 보시다시피 새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죽이 뭐 찢어져 거나 상태가 완전 막 너덜너덜하면 전문가한테 보내야겠죠. 뭐 그걸 아니면은 가죽이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이런 소파다. 그러면은 뭐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는 것도 거의 뭐 요즘 약품들이 좋아가지고 그 전문가 손길 닿는 것처럼 나올 거라 봅니다. 자, 오늘은 가죽 소파 리폼, 다이로 페인트 염색하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도 썼지만은 이거 동영상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집에 뭐 이렇게 좀 낡은 소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 추천합니다. 이게 뭐 소파 말고도 가방도 좋습니다. 가죽 가방. 그리고 뭐 의자, 뭐 식탁 의자라든지 레자 말고 이렇게 가죽으로 해야죠. 레자는 그냥 덧대기로 쓰이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카시트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죽 소파 리폼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